자, 요즘 제가 비트마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제는 제가 X죠. 이제 트위터에다가 비트마인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비트마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너무 확실하다고 좀 느껴져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가진 비트마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 단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비트마인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드릴 건데, 첫째는 비트마인이 정말 왜 이렇게 오르는가? 둘째는 왜 전 세계 거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계속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현재 제가 비트마인에 가지고 있는 좀 거시적인 투자 생각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보죠. 일단 제가 비트마인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첫 번째 불장이 끝난 후였어요. 비트마인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딱 10일간의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줬었거든요. 주가가 약 5달러에서 161달러까지 10일 만에 거의 30배가 넘게 올랐다가 다시 쭉 40달러대까지 내려왔었죠. 자, 이때 딱 이 40달러대가 제가 비트마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톰리가 막 비트마인의 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요, 과거 스트래티지가 사용했던 트레저리 전략을 추구하는, 다만 이 비트마인은 비트코인을 트레저리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트레저리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었죠. 가장 처음 이게 왜 매력적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손 투자자이신 제 멘토께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톰리나 피터 틸, 그리고 그 외에도 큰손들의 유입이 제가 관심을 제대로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알게 됐던 건 2022년 9월 더 멀지라는 사건 이후에 이더리움은 Proof of Work라고 불리는 POW에서 Proof of Stake라는 POS로 전환이 되면서요, 발행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의 감소를 불러왔었죠. 더 merge와 이 Proof of Work 그리고 Proof of Stake가 뭐냐면요, 일단 더 merge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더리움이 이 Proof of Work라고 하는 채굴 방식에서 Proof of Stake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갈아탄 이 사건이 더 merge라는 겁니다. 이게 2022년 9월 15일이었죠. 쉽게 말해서요, 이때 이더리움이 한 단계 더 발전을 거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POW와 POS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더 merge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 즉 POW를 사용하던 때에 이더리움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도시가요, POW 채굴이라는, 즉 디젤 발전기 같은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해요. 근데 이 발전기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기름도 많이 먹고 또 공해도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도시가요,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시끄럽고 비싼 디젤 발전기는 그냥 갖다 버리고 이제는 도시 전력을 태양광 배터리로 교체하자고요. 여기서 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게 Proof of Stake, POS인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방식이었던 Proof of Work, POW, 즉 비싸고 시끄러웠던 채굴 기반에서요, 배터리 시스템인 POS로 넘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시끄러운 발전기가 멈추게 되고 새로운 친환경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더 merge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즉 POW에서 POS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그 결과로 무려 99.95%의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고, 신규 이더리움 발행량이 하루에 13,000개였는데 거기서 바로 1,700개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환경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서요, ESG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하루 발행량이 13,000개였던 게 1,700개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라고요. 짧은 답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면 공급이 줄면서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가치가 더 잘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총 수량이 줄어들면서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요, 과거 하루에 13,000개의 이더리움이 시장이 막 풀릴 때는 상시적으로 매도 압력이라는 게 항상 존재했었어요.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요, 채굴자들이요, 이걸 현금화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 양 자체가 줄면서부터는 시장 유통량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희귀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관이나 펀드들 입장에서는 공급도 제한되고 수요는 늘어나고 하니까 이더리움 자산이 매력적인 거고요. 게다가 과거에 환경을 해치던 발전기를 사용하는 POW에서 배터리 시스템 기반으로 돌아가는 POS로 넘어오면서요. 이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죠. 이 ESG 투자 기준도 충족이 되면서요. 채굴 에너지 문제도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비트마인 도대체 왜 오르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와보죠. 이러한 이유로 이더리움을 트레저리하는, 즉 본인들의 금고에 이 귀하디 귀한 이더리움을 사서 쌓아두는 비트마인이라는 이 회사는요,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대량 매집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있고, 현재 기준 전 세계 1등이고, 그리고 최초의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비트마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런 이유들과 동시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죠. 드러켄 밀러, 빌 밀러, 또 판테라나 갤럭시 디지털 등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요. 신뢰까지 동시에 높아졌고, 그러면서 자금까지 엄청나게 회사 안으로 몰려 들어왔죠. 그리고 그때 톰리가 이 전체 이더리움의 총 5%를 보유하겠다라는 비트마인의 목표가 투자자들에게 마치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초기 서사처럼 강하게 각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왜 거대 자본이 이더리움에 집중하는가 였는데, 이거는요, 제가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나 실제 역할들을 예로 들면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이더리움은요, 여러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표준이 되는 암호화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한 개의 이더리움을 B라는 회사에 보내면요. 이 B라는 회사는 A라는 개인에게 토큰 100개를 지급하는 거죠. 그냥 듣기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는 모두 블록체인 위에 미리 코딩이 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해결이 되는 구조이므로 이 과정에서 직원이 수동으로 확인을 해야 하거나 승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없이요. 블록체인이 약속한 대로 바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는 DeFi죠. 이 DeFi가 뭘까요? 은행 같은 중개인이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금융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죠. 즉 허가 없이 투명하고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데 이 시스템 안에서 이더리움을 적용을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컨트랙트에 제가 가진 10개의 이더리움을 넣어요. 그럼 컨트랙트가 담보 가치를 계산해서 일정량의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죠. 즉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더리움을 소유한다는 말은요.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쉽게 즉시 대출 또한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NFT라는 거 우리 들어보셨죠?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데, 즉 하나하나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서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NFT가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 실생활에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 NFT는 어떤 사진이나 어떤 창작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유명 가수의 콘서트, VIP 티켓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게임 속의 희귀한 무기나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 NFT는요. 만약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정말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했어요. 근데 지금도 상당한 값어치일 텐데 향후에는 이게 값이 거의 한 10배는 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희귀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정말 아쉽게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럼요, 이때 제가 뭘 하냐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민팅이라고 하죠. 이 민팅이라는 과정이 NFT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템을 제가 민팅을 해서 NFT로 만들어서요. 제 지갑에 잘 가지고 있다가 마켓에 판매 조건을 올릴 때 이 아이템을 이더리움 2개로 판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두면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거 내가 찾던 건데.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사서 한 1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뭐 거의 한 20 이더리움 값어치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요, 본인이 가진 이더리움 2개를 저한테 보내서 주문을 체결하는 트랜잭션을 보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온라인상의 구매가요, 활발하게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쓰고 사용하는 현금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한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 업계의 1등이자 독보적인 비트코인은 이거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왜 이더리움이냐? 이 이더리움만큼요, 현재 NFT 인프라나 마켓 발달이 된 곳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이러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서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제가 제 전 영상에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대 사람 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개발자나 거래량 모두요, 이더리움이 1등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알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한번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플랫폼은요,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채권이나 글로벌 경제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 3%에서 5% 이자처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제한이 없는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 넣어두면 왜 이자 받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더리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시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구조거든요. 대신 은행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연 3에서 5% 정도의 보상을 이더리움으로 받게 되죠.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이더리움의 포텐셜과 긍정적인 면을 미리 캐치한 피터 틸과 같은 대형 기관들은 비트마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걸로 봐요. 근데요, 왜 이더리움을 안 사고 비트마인 살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전 영상에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기엔 비트마인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다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갑자기 이더리움으로 자금을 확장을 시켰는데,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 이더리움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 거죠. 제가 쭉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왜 웹3라고 요즘에 부르죠. 토큰화된 자산시장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읽기만 가능하던 다소 정적이었던 웹1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웹2의 시대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스타에 뭐 스토리를 올려서 뭐 SNS로 서로 뭐 글과 삶들을 공유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웹3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이런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우리가 스스로 자산을 직접 소유하면서 거래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질문이었던 왜 거대 자본이 계속 이더리움에 집중을 하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질문이었던 이더리움, 이거 도대체 뭐야? 사실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다 커버할 수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암호화폐라는 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뇌정지가 오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새로운 정보를 막 들여서 머릿속에 막 꾸겨 넣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와 같이 음미하면서요, 진짜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이더리움이 뭐냐? 이거 글로벌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뭐로요? 스마트 컨트랙트로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였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아까 이더리움 주면 저한테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은요, 탈중앙성을 가졌어요. 우리 축구할 때 왜 탈압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쵸?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요, 이강인 선수 같은 거예요. 은행이나 정부가 자꾸 와가지고 공 뺏어보려고 깔짝대는데도요,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죠. 이게 바로 은행이나 정부 없이 운영이 가능한 탈중앙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추가로요, 이더리움은 제가 지난 영상의 메인 주제로 다뤘던 가치, 바로 이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예요. 언제나 본질과 가치가 함께 융합이 되어야
그로써 완전한 하나의 완성체가 된다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도시가요, 과거에는 발전기를 돌리면서 기름도 많이 소모하고 시끄러우면서 공해도 심각하게 해치면서 만들었던 무제한으로 생성이 되던 이더리움을 2022년 9월 15일부터는 태양광 배터리를 새롭게 탑재함으로써 조용하고 에너지도 무려 99.95%를 감소시키면서 친환경스러운 제한된 이더리움을 생산하게 되면서부터요, 그로써 그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뭐 이런 말이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모든 각광을 받는 중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질문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보통은 장이 열린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는 비트마인이 약 1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이 비트마인 소식을 X에 있는 비트마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전에 서클 실적이 나름 잘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또 비트마인도 함께 올랐다가 이후에는 비트마인이 뭐 유상증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주 가치가 확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6%인가까지도 갔다가요, 또 CPI 지수가 나오면서 다시 플러스로 한 5%, 6% 정도 진행을 해주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X 커뮤니티랑 유튜브 댓글도 보니까요, 저 이거 팔아요? 사요? 뭐 익절했는데 더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요, 영상으로 그냥 제가 한 번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나 뭐든 다 빠릿빠릿하게 정확하게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오랜 경험을 한 후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요, 일단 사면 거북이가 되려고 해요. 사기 전에는 토끼인데요, 매수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뭐 느릿느릿 자발적 굼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늘도 아침에 시황들 보면서 제가 운동을 갔는데 유상증자 소식 보고 막 떨어질 때는요, 그냥 핸드폰 안 보고 열심히 운동하고요, 그냥 자발적 그 굼뜸을 계속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매 순간 요동치는 주가에 굼떠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샤워하고 나오니까 뭐 플러스 전환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삽니다. 제가 그 4848의 대가들이 저한테 뭐 제가 틀렸다고 한다 그래도요, 저는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도 4848을 꽤 오래 했었죠. 제가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848에서 수익 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예 반대로 이렇게 굼떠야지 투자로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제 주변이 사실 거의 다 그래요. 4848 하는 사람이 뭐 되게 세련돼 보이고 전문적이어 보여도요, 이렇게 저처럼 약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한 그룹 안에서 대화를 하면 늘 약간 혼나는 위치에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비트마인이 지금 오르는 게 큰 암호화폐 시장의 파장의 초입 부분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 좋은 파장의 시작점에서 내리려고 하는 이유라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중반까지는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죠. 이 파장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지성 매수를 했다면요, 그건 사실 그냥 매수한 행위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 생기면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파장이 만약에 확실히 큰 파장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그때는 불타야겠죠. 자, 그래서요, 늘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너무 갑자기 올라서 익절을 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저희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꼭 각자 잘 판단을 하셔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